요실금 수술을 왜 해야 하느냐? 요실금 뒤에 소위 말해서 질성형이라든지 레이저라든지 소음수술이라든지 비교적 합법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비급여 항목들이 따라옵니다. 제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환자들이 와서 처음부터 질성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제가 얘기를 좀 크게 요실금 증상을 얘기해. 제가 얘기를 좀 크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 낳고 나서 잘 못 꾸며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이분은 질성형 수술을 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 갖고 있던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우리 후배 선생님들이나 주변 동료 선생님들한테 아낌없이 전달해서 이 시장을 좀 키우고 싶다는 것이 저희 솔직한 시장입니다. 전체 시장. 그래서 하지만 혹시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질성형 같은 거 있잖아요. 소음수 성형이라든지 그런 게 궁금하시면 우리 스케줄을 맞춰서 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옆에서 질성형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오픈해가지고 제가 대학교에 있으면서 무슨 질성형을 해봤겠어요. 그 이쁘이 수술이라는 거 해봤죠. 돈만 받고 나서 꾸미는 거. 그러면 안 되는 수술이에요. 그런 수술을 해봤는데 질성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우러 가는데 알려주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안 알려줍니다. 그게 무슨 고리청자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선생님께서 오라고 해서 제가 가서 그분 수술하는 거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진짜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양해를 찍었어요. 같이 와서 한 30번을 리피트해서 봤더니 빙의가 되더라고요. 빙의가 절대로 수술 한번 봤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바로 수술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숙련이 되고 나면은 에게게 그러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우선 우리가 항공기 조종도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자동차 운전도가 시뮬레이터가 있는 것처럼 그것은 동영상을 계속해서 보면 그냥 그게 바로 시뮬레이터 개념이 돼가지고 수술하실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랑 같이 옆에서 보면서 같이 수술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기는 이제 목젖이라고 해서 올라가고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똑같이 세스탈 섹션 했을 때 블레더가 있고 유레스라가 있고 바자이나 유트러스가 있고 렉 쪽에 있는 구조. 지금 시술을 한다면은 이쪽에서 이 바자이나 이쪽 그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감싸가지고 이쪽에 양쪽으로 걸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실은 중요한 유레스라고 바자이나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요 블레더고 여기 유레스라 주위에는 이렇게 익스터널 유레스라 스핀터가 또는 요 컴프레스 유레스라 저거 바자이나 스핀터 이런 것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TOT 같은 경우는 뭐 옵틸 프로멘 속에 그 인트로 거기 들어가 있는 그 모슬레이소의 파이브로시스 다 된 메쉬를 무슨 재로 뜯어냅니까?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월이 얇기 때문에 거기다 이중으로 또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절개하고 그 넣는 그 유레스라 그 주변에 적어도 한 2-3cm 정도의 메쉬는 최대한 제거를 합니다. 그래야 이중으로 안 되니까. 그대로 치료가 되면서 메쉬 에로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냄새 나는 거 계속해서 그리고 코이투스 할 때 그 걸리는 거 그 부분만 없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간단하게 굳이 메쉬 에로전 됐다고 다시 뜯어낼 필요는 없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도 한 7-8년 걸렸어요.
여기까지 거기까지 터도 하는 데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레이저도 바자회는 레이저도 처음에는 그 회사에서 루브리칸트를 앞에다 발려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 푸주간 그 가서 그 창자를 구해가지고요. 그 철사를 바다에처럼 이렇게 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창자 속에다 집어넣거든요. 집어넣고 거기다 레이저를 쏘는데 그 초음파 젤 가지고 발려갖고 쐈는데 전혀 레이저 효과가 없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초음파 젤을 이용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초음파는 그 물에 침화적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초음파가 있는 상태에서 쏘놓게하는 소독약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게으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요실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원장 가끔 선생님들이 하신 수술이 뭐 머치, 미셸 마케티 이런 거였던 수술이고 비뇨기과에서 뭐 스탠리, 페레이라 뭐 이런 수술이 써 있었는데 비뇨기과에서도 안 했죠. 왜냐하면 별로 환자가 없었다고 해서 옛날에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다뭐 있건 말건 뭐 그러고 사는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좋아지고 고칠 수 있어지니까 그렇게 된 게 1990년대 말에 프랑스하고 독일 그룹에서 이 TBT, TOT를 겁났어요. 할 때마다 겁났어요. 뚝뚝 지나간 다음에 이거 블레더가 물론 저희가 저거 보지만 히스토스코프도 보고 있지만 뭔가 뭘 뚫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바뀌어 나갔죠. 이게 좋은 점은 많은데 자꾸 블레더 퍼포레이션이 꽤 많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TOT로 바꾼 겁니다. TOT는 이렇게 뚫던 TBT를 이렇게 뚫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심피스피스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오트렉스 퍼라멘으로 나오게 됐죠.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짧게 간 게 이제 미니슬링 쪽으로 간 거고. 그래서 오리지널 개념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은 뭐겠습니까? 블레더를 뚫을 확률이 훨씬 낮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원장님이 수술하시면서는 굳이 시스토스코프를 꼭 사다 놓고 그거를 또 볼 필요는 없다. 시스토스코프를 봐야 할 만큼의 퍼포레이션이 없거든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이 미니슬링의 그 후크, 그 하던 부분, 물질은 폴리프로필렌이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얘나 이 하던 부분이야. 여기는 메쉬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하드게 되어 있는데 둘 다 똑같은 물질이에요. 근데 그래야 여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인체에 해롭지 않은 물질입니다. 결국에는 환자들이 이게 이 물질인데 몸에 들어가서 그러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과의 임플란트 이 물질이죠. 근데 안 빼잖아요. 그거 똑같다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임플란트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여기가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아까 그 소위 말해서 찔러 넣을 때 페네트레이션 돼가지고 그 건너편에 있는 장기, 혈관이나 그것 때문입니다. 이게 부착시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전주에 이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배우거나 아니 거기 근무했던 직원을 데려다가 연구 개발하면 좋을 텐데 요즘에 뭐 산업 스파이 뭐 그런저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안 떨어지게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고 이게 이제 우리가 검사 했는데 제 진료실이니까 누가 한번 뭐 나온다. 들고 다니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5개 처음에 이건 시간 안 돼요. 수술 끝나고 난 뒤에 몇 시간 동안 거리대 오는 거다 소변 잘 먹어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레이저로 치료하는 인치만 이거 1억 5천만에 10년도 넘었습니다. 근데 얘가 현상으로
FF부터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는 필러 많이 하거든요. 필러 많이 하는데 필러 할 때는 이 레이저하고 그다음에 소로케어 셉시 빠지면 안 되니까 피크가 잘못해서 수술을 해야 그리고 한 3, 4일간 메디케이션 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